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먼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갈데없는 남자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지금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 저희 셋이 먼저 시작하고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받아가지고 충격받은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뭔가 좀 칼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인 진짜... 위기감은 이준석 대표가 방송가로 돌아와서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그건 제가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친이 쪽에 섰다가 혹시 이게 좀 뭐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지각 사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친 하고. 이준석 썩은 동아줄이다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가. 아니 가처분 인용됐을 때는 또 확실히 그때 마크를 하더라고. 갈비 비우면 안 되겠다. 갈대 같은 남자 천하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중물 토크 여가부 폐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가부 기능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흡수 통합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내분의 평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곤란해가지고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자리를 비우는 그런 거 같아요. 아닌가. 대본 쫙 보시고 마중물 대본 보고. 아주 대본 보고 이게 대본 유출되면 안 돼요. 이래서 저는 반대도 반대인데 그 정권의 어떤 안정성이나 일관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실 텐데 그 인수위 백서가 있습니다. 인수위 백서 2부가 이제 국정 목표 110개가 돼 있고요. 3부에 이제 주요 정책 15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한 공약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약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110개 그리고 15개, 125개인데 125개에서 거의 곱하기 3, 4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리고 국가보훈청의 보훈처 격상? 그거 같이 지금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는데 이게 그 당시에 논란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공약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정책으로 실현하는 거 아니다. 유보적으로 갔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걸 빼면서 인수위 당시 설명은 입법 사항이라서 뺐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입법 사항이 그러면 인수위 백서에 포함 안 돼 있냐?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선거가 유불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유보적으로 놔뒀다가 그리고 인수위 문서에도 없다는 거죠. 없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들어온 게 그럼 국정의 안정성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의 이제 부로의 격상이잖아요. 네. 재외동포청은 있긴 있어요. 인수위 백서 제가 찾아보니까 309쪽에 조사를 엄청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하셔도 돼. 설립 방안 설계. 설립 방안 설계는 뭐냐면 보통 정권 내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장기 추진 과제로 돼 있어요. 이 백서에도. 근데 이걸 갑자기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올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러면 표가 되는 걸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수혜 대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이랑 그리고 지금 뭐죠? 국가보훈청. 이거는 정확히 있거든요. 근데 이민청은 같이 공약에 있었는데 민수위 백서에 있었는데 이민청은 당장에 표가 안 돼요. 지금 우주청 신설도 검토하다가 지금 말았잖아요. 다 얘기하면 우리 뭐 얘기하라고 지금 그래. 지금 한국 표가 안 우주청 돼요. 얘기 지금 하려고 지금 했는데 이거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너무 진짜 혼자 다 하려고 찬성한다 그러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표 때문에 그런 거야. 표 때문에. 이게 반발에 무마하기 위한 거고 인수위 백서에 그렇게 종합 세트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은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정무적 수지, 국가 운영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심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하긴 했는데 조금 첨언하면 네. 사실은 뭐 이 여가부 폐지가 선거 때부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논란이었죠.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네. 특히 이제 2030 남성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던졌던 카드인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준석 지지하는 분들을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준석은 어쨌든 잘라냈는데 네. 어쨌든 그 여가부 폐지가 2030 남성들의 그 지지를 받는 그 포인트였거든요. 또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준석은 없어도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 편을 우리가 갖고 싶다. 지지는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진짜 그렇게 그런데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원래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 때 딱 만들어가지고 정부 출범 전에 딱 그 법안 내거든요. 그럼 보통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요. 어쩔 네. 수 없이. 이거 선거 때도 나왔다가 한다 안 했다 한다 안 했다 하다가 인수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출범해서 5개월 지났는데 이제야 다 그 얘기 안 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의도성이 있어 보이죠. 잘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아는데. 야당의 협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소 격하게 반대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반대할 걸로 봅니다. 지금 뭐 전국 여성단체 뭐들도 아마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반대 투쟁하겠다 있고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뭐 순수한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명분도 약하죠. 지금 장관도 그러잖아요. 아, 저의 소임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고 뭐 이거 폐지돼도 뭐 여성 보호 강화 더 강화될 겁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폐지대 장관을 뭐하러 해? 처음부터 임명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되지. 대통령도 뭐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데 더 강화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말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저 있는 얘기도 거죠. 하려고 내가 적어놨는데 두 분이 다 해버렸어요. 장 선생님 그래도 뭐 저는 그냥 야당이 반대하지 말고 그냥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그냥 찬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너무 공격당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이 5년 동안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신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나중에 효과라든지 평가는 윤석열 정권이 담당해야 될 몫이죠. 네. 그것을 반대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하게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냥 이런 식의 반응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신 거죠? 아니 뭐 그냥 그러는 게 더 야당한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 때 거봐라 여성가족부 폐지하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워지지 않았느냐, 보호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통계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공격할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비둬요. 이런 것들은 반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없어서 좀 허전하긴 한데 일단 마중물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지금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2주째 지금 허이로 아나운서의 대타를 하고 있는 이선영 아나운서고요. 앞으로 주전하세요. 계속. 그럴까요? 하지 마시고. 네. 근데 그게 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지난주에 갑자기 귀국했더라고 허위로 하는. 갑자기요? 아, 위기감 느낀 진짜요? 건가? 네. 원래 일찍 한 건가? 아, 네, 그냥 환율이 뭔가 높아서 자리가 그런가? 불안하니까 그러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아무튼- 열심히 공부한다고 막 톡을 보내시죠. 예전 같으면 안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네. 빨리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네. 한 걸 두고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 걸 두고 좀 뭐 현재 정치권에서 있는 논란을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총괄적인 평가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네.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의거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야. 왜 감히 나를 조사하려고 그래. 이런 식의 반응 보인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직 대통령이든 뭐 현직 대통령이든 잘못한 거 있으면은 탄핵도 하고 감옥도 보내는 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면 답변, 질의서, 그리고 조사서 이런 거 관련해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답변하지 않겠어라든지 아니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런 기분 나쁘다라는 말투는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근데 말씀을 드려요. 무례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한 아니 이게 이유가. 지금 말씀처럼 이제 법적인 건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감사원이 절차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요 감사 대상은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주요 감사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분기별 뭐 반기별 하는 거는 주요 감사 계획이고
수시로 하는 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감사원에서. 근데 주요하냐 아니냐는 내용상으로 따지는 것이지 시기별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감사위원 결의도 안 받았고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박지원 국정원장 조사도 안 했는데 바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 있고 네. 형식적으로도 문제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뭐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예전에 그 한기호 이분이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국방위 간사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방부 보고 내용 보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 저는 라고. 오히려 이런 분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뭘 근거로 그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월북이 선명하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해경도 그대로 그때는 월북 정황 맞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감사거든요. 이미 다 발표했어요. 대통령도 다 발표하고 해경도 다 발표하고 이거 월북이라고 판단한 거 문제 있습니다. 다 정부 다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 뻔하거든요. 그때 왜 이거 월북 아닌데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왜 그때 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구했습니까? 왜 이거 자료들 다 없애버렸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그렇더라면 그렇게 반응하셨어야 돼요. 감사원이 절차를 잘 지켜서 나에게 다시 의견 진술서라든지 서면 조사서를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 됐는데 아니 감히 나를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그래? 나는 조사하면 안 돼. 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라고 느껴지죠. 아, 그렇게 그런 반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요. 전직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현 변호사님이 절차 위반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식한 소리다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야말로 무식한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감사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 주요한 거냐 아니냐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놨는데 반기별, 분기별, 그러니까 정기 감사는 주요 감사고 수시로 하는 건 해당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네. 근데 대통령도 조사하고 국정원장도 조사하고 지금 전직 안보실장도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주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시로 하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조사하는 것도 이 수시 감사니까 그 주요 감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뭐 시행령 통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법의 기본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뭐 작은 것도 정기 감사는 이게 주요 감사니까 감사위원 결의를 받아야 되고 아무 때라도 판단해서 저건 내가 해야 되겠어.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위원 결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어찌 보면 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조사해서 중요한 얘기라는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정기로 하는 거는 받고 수시로 하는 건 안 받는다. 근데 대통령도 수시 조사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법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렇게 치면은 감사위원회 의결 받을 게 뭐가 있냐, 막 하면 되지 이렇게 좀 그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고 수시로 그냥 다 한다고 그러고 다 해버리면 되죠. 감사위원회 설치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지금 천하람 변호사께서 계속 들썩들썩 네. 하시거든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 하고 싶어가지고. 예. 손들어. 느껴졌으니까. 네. 자, 손드세요. 네. 두탕 뛰나? 아니 아닙니다. 또 너무하네. 아유 그렇진 않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차 위반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뭐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 감사위원회 의결 다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시 감사를 할 때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만 갑자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감사원이 아마 뭐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민주당이 그럼 과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가? 극단적으로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조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한 짓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가 그렇게 말했어요? 무례한 짓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윤건영 의원 멘트 아니었어요? 윤건영 의원이 그걸 전한 거예요.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 말씀이면은 뭐 경로하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붙여가지고, 자 우리가 늘 이런 그 생각이 들 때는 다른 대통령을 한번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대통령 건드리면 그거 선 넘은 거지, 성역이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잘했다고 그러겠네.
잘했다고 그럴까요? 과연? 아니, 근데 실제로 2017년에 유병호 지금 총장이 국장 시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전투기 도입 비리나 정찰 위성 관련해서 비슷한 절차로 추진을 했던 사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해공무원 피살 관련해 가지고 뭐 과거와 지금이 달라지고 막 이런 얘기 한교 그 의원 얘기하시고 그러지만 그때는 국방부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유리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했겠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민주당의 태도예요. 이번에도 보면 민주당에서 국정감사할 때 월북이다라는 말을 못 합니다. 불확실하다. 뭐 그러면서 해수부장으로 장례 치러준 거 막 문제 제기하면서 주철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뭐 근무 시간 중에 뭐 뻘짓거리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것도 뭐 장례 치러줍니까? 이런 막말을 과연 할 수 있나? 네,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니까 우리가 뭐 월북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계속 월북이라고 단정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자기들의 스탠스를 버려놓고 지금 이상한 데서 지금 약간 문제 제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냐? 뭘 어떻게 그래요? 이 정도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중요한 사안이면 당연히 최종 보고는 대통령한테 가고 최종적 의사결정도 대통령이 꽤 많이 하셨을 건데 그걸 알아야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박지훈, 서훈 이런 사람들도 조사도 열심히 안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감사원으로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4일부터 6일 사이에 10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있는 거 보면 긍정평가가 그전 주에는 24%였다가 이번 주 29%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30% 이하고 그렇긴 하지만 5%나 이제 올랐다는 건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뭐 감사원의 뭐 서면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작동을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좀 소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면 전환용이 맞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병호 그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한테 뭐 보낸 문자 이것만 봐도 사실 이게 좀 전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 게 뭐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다. 뭐든지 하여튼 화난 말 있으면 겨를이 없대요. 그럼 뭐에 신경을 쓰시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 그러니까 문자가 결국에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문을 가지게끔 그렇죠. 그런 그렇게 문자였잖아요. 생각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러면 그 다수당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언행이냐 대단히 저는 잘못됐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선 징계감이에요. 이 정도 표현을 쓰면 그 정확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얘기하는데 네. 우리 저 찬반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네. 예전에 이제 대통령 사례를 얘기하는데 결국 감사원이라는 게 물론 뭐 정책의 올바름이라든지 뭐 국방의 판단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전에 사례 보면은 회계 돈 들어간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율곡 사업, 평화의 댐 어마어마한 돈 들어갔거든요. 네. 돈이 그때 평화의 댐 아시잖아요. 다 우리 막 코올리게 돈들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 돈 제대로 썼느냐 보는 거예요. 모른 척해야 어려 보이는 거죠. 이명박 평화의 대통령 때문에. 때도 약간 모른 척했어요, 저. 우리도 처음 듣는 것처럼. 돈 하나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몇백 원씩 막 네, 냈잖아요. 몇백 원 냈어요. 수도. 4대강도 막 이게 20조 이상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찌 보면 이제 예산과 관련된 건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아시겠지만 월북 이사가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쟁점이에요. 월북 이사가 당시에 있다고 본 거는 SI 정보, 그걸로 본 거고. 이게 어쨌든 정보에 대한 거예요. 판단에 네.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아직 그 원인은 확실치 않아요. 저도 뭐 확실치 않고 실족이냐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급변되게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다 모르죠. 잘 모르고 그 당시에 또 나중에 발견된 거는 넘어가 있었거든요. NL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과연 감사원의 지금 주요 감사였느냐.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감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패고 왜 윤석열 이겼는지. 그런 거 우리 감사 대상에 안 하잖아요. 선관위에서 돈 제대로 썼는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런 거 감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부분은 잘 안 해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국방, 안보, 보안, 남북과 관련된 건 잘 안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걸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제는 완전 뭐
모든 걸 정부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좀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좀 좌천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과 그런 의혹이 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빌미를 결정적으로 이관섭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좀 아쉽고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약간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직 대통령한테도 질의서 보내서 물어볼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 뭐 왕입니까? 뭐 필요하면 감사원에서 조사 보낼 수 있죠. 그게 막 강제력이 엄청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수석한테 문자 보낸 게 과연 적절했냐? 안 적절하죠. 그 문자 왜 보내요? 감사원 독립기구인데. 근데 이게 두 번째 거에서 저희 논리가 흔들리니까 첫 번째, 사실 전직 대통령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명분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수 진영의 결집은 좀 이뤄낼지 몰라도 중도층한테 이 이슈 자체가 별로 소구력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반응 나와도 막 그렇게 핫하지 않은 이유 뭐냐면은 저는 저희 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막 징계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뭐 대통령한테 막 충성한다고 막 EXX를 이 사람들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만들면서 전직 대통령은 임금님이 아닙니다. 뭐 전직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러니까 이게 별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소구력이 느낌이 없다.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아니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는 타당한데 괜히 저희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쉬운 거는 지금 감사원이 사실 감사원장이 뭐 저희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임명하시고 가신 건데 그 독립성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사무총장이랑 수석이랑 이런 거는 그 좀 하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거는 부적절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감사원하고 네. 연락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아니면은 돼요. 자, 근데 대통령실에- 지금 네. 네, 광고 듣고 올 시간이어서 얼른 광고 죄송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급하게 광고를 좀 듣고 왔는데 장성철 소장님 무슨 얘기 좀 저는 가져오셨어요?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거 부적절한 것 같다.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을 통해서 우리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좀 감찰을 좀 하겠다. 그래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처럼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좀 많이 모르겠네요. 결의는 이건 없어요. 결의가 없다라는 게 네. 모르는 거지 뭐. 아유, 그런 그러니까 접근은 저는 좀 그게 옳지 참 않아요. 그런 게 그럴 땐 겨를이 없는데 그 장모 그 공영지구 그거 관련해서는 청와대 보도자료는 나와요. 그럴 겨를은 있고 이럴 겨를은 없어서 잠모들이 하는 거죠. 잠모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가 혹시 너무 뭐랄까 삐딱한가? 라고 생각할 때는 맞아요. 동아일보 사설을 봅니다. 딱해요. 동아일보 사설이 엊그저께 보면 이렇게 적혀 마지막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그나마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좀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요즘 동아일보 내용이 굉장히 좀 보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쓴소리.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실드보다 좀 많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에 관련된 얘기할 때는 내가 뭐 거의 언급한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곤란한 질문 나오면 그렇게 피해가요. 내가 그런 적 있습니다. 모릅니다. 여유 없습니다. 그러는데 다 알거든요. 당에도 다 의원들한테 다 전화하는 정도인데 관여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소탈하다 이거죠. 자,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말을 그냥 그거는 제가 언급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문자 나오기 전날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 있는 기관이고 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밑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근데 내 문자는 말 왜 자꾸 뜻에 들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밑에 보좌관 참모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으면 안 돼. 너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경고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위에서는 그냥 이거 독립성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성 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 말은 이제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권은 항상 바뀔 수가 있고 권력은 5년입니다.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네. 훼손시키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으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찐 보수 네, 패널이다. 아름다운 말씀으로 사실 이런 거에 정리를 화를 해주셨네요. 내시는 것도 좋아요. 나한테? 아니 말고 이게
이런 시스템의 문제나 그러니까 우리 진영 내의 그렇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화를 내주시는 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예, 예. 국기문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요. 얘기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표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편한테 더 엄격해야지만 성립하는 거라니까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감사원 이야기는 뭐 어제 뭐 감사 종료 일주일 앞두고 보고서 초안하는 데 있어서 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외하겠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윤석 열차 한 줄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 열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그림은 보셨죠? 네. 네. 잘 그랬던데. 잘 그렸더라고요. 정말 고등학생이 그린 건가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이것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화를 내시거나 문체부 장관이 또 화를 내거나 징계하겠다고 아니면은 뭐 조사하겠다 아니면은 뭐 예산을 깎으려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그냥 도어 스태핑 때 내 얼굴 조금 좀 잘생기게 그려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림보단 내가 낫지 않나요? 뭐 네. 이런 식의 앞으로 너스레를. 제가 더 빠릿빠릿하게 일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KTX로 그려주십시오. 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할게요. 저도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우리 참 고등학생들 창의력 뛰어나네요.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제가 김치찌개 한번 대접할게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청한다 그러면 또 무서워요. 또 왠지 무서울까? 와가지고는 이렇게 막 할 수도 하여튼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넘겼으면은 네.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니까 이게 참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야.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네. 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이제 뭐 후원을 후원 중단하겠다. 중단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지금 100억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문체에서도 뭐 엄중 조치 공문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보도자를 2번이나 냈어요. 그거는 당연히 위에서 푸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조사하겠다 그러고. 근데 어젠가 그제 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저 뒤에 있는 검사 나갔다고. 다 웃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처럼, 내 얼굴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든지, 아니면 다음엔 좀 더 잘 그려주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웃고 넘어가고 사람들, 대통령 역시 좀 이렇게, 너그럽고 이랬구나 하는데,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이게 무슨 뭐 저작권법 위반이다, 뭐 표절이다, 무슨 뭐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의도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투표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막 투표권 없는 사람이 했다는데 투표권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또 일찍이면. 몇 학년인지는 지금 이게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가면 이 고등학생하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말로야 지금 뭐 이 그림 때문이 아니라 뭐 지침이 잘못됐고 뭐 규정이 잘못됐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그림 그린 게 좀 표현한 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이런 건 좀 그냥 웃고 넘어가셔야 돼. 아니, 그럼 앞으로 신문 만평에 다 보면은 대통령 다 이렇게 나오고, 김건희 나오고, 뭐 검사들 칼 들고 다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언론 만평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검사들은 다 칼 들고 있었고,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다 그리고 있었는데, 언론사 지원 중지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예요. 아이 무서워. 근데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올드하고 좀 구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의 논리도 형식 논리로만 보면 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처음에 후원을 받을 때는 그 정치적인 뭐 이런 거는 빼고 명예훼손적인 건 빼고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니네 사기친 거 아니냐 우리한테 문체부한테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 논란 자체도 얼마나 좀 너무 이 구시대적이냐면은 만화를 그리면서 정치적인 걸 어떻게 빼요? 그렇죠. 네, 아니, 어디서부터 정치적이라는 어디까지가 거는 사실 정치적인 삶 겁니까? 전반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럼요. 예를 들면은 전남에 있는 거기 뭐 학생이 요새 우리 지역이 진짜 사람 많이 떠나가고 지방 소멸이 문제다. 정부는 뭐 과연 뭐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만화를 그린다 칩시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정치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화 공모전을 하면서 정치적인 걸 빼라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쿨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학생의 작품을 국민들로 하여금 널리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이 공모전 얼마나 핫해지겠습니까? 우리 만평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한 빅픽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왜? 그냥 뭐 문화는 늘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남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기조가 제일 맞는 것 같고 근데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은 자유를 질식시키는 경로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의 뜻이겠습니까? 과잉 충성 경쟁이라고 선회해드리고 좀 제발 이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국정 철학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뜻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아왜 넘어가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세요?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권력은 풍자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억압하면은요 이런 풍자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문체부에서 문제 삼으려면 이재명 당대표를 풍자한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이번에 같이 문제 삼았어야 맞아 돼요. 조국 장관 풍자한 것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더만. 겉과 다른 속이라고 이재명 당대표를 묘사한 그러한 그림도 있었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해석 아니면 정치적인 풍자 이거 안 된다.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것만 하니까 다른 의도가 있어라고 보여지는 대통령이 거잖아요.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웃고 화 넘어가는 엄청 거고. 내셨대요. 화 이게 엄청 본인이 내셨대요. 직접 화를 그런 내셨대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좀 그러시네. 그럼 안 얼굴을 되지. 너무 크게 그려서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무리 토마스와 친구들에서 네. 애초에 영감을 얻은 그 영국 그 그러니까. 네. 만화에서 네. 영감을 얻는 그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건 좀 영국 문화에 대한 아니 이해가 원작자도 원작자도 말도 안 그랬잖아요. 원작자도 아유 전혀 이거 표절 아니고 네. 뭐 오히려 창의적이고 좋은 겁니다. 네. 더 많이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알겠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엄청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뭐 어떻게 더 날씬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잘 문체부랑 국민의힘 아. 의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윤석 열차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한 주 이 한미일 합동군사 훈련 때문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군사훈련에 대한 리포트가 여러 개 나갔거든요.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현무이 뭐 실수로 떨어진 것도 그렇고 일단 한미일 3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 훈련은 좀 부적절하다. 그것도 독도 해상 앞에서 일본과 같이 훈련을 한 것은 이건 일본의 자위대의 어떤 존재를 합리화해주는 거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재개된 건데 여러 이제 쟁점이 숨어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정확히는 아마 우리 영해상에서 하지 않고 좀 떨어져가지고 공해상에서 아마 할 겁니다. 영해상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자위대가 들어오는 건 좀 그럼요.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없죠. 네. 근데 이제 한미일 이걸 하게 되면 중국 기본적으로 러시아까지는 자극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에서 조금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 이게 뭐 이제 일본과의 이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관련한 쟁점이나 그동안의 경제 갈등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군사 협력이 다시 재개된다는 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면서 이게 재개되는 것이 사실은 순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분리하는 것도 오히려 좀 국익에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뭐 나머지 무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 제기 이런 건 이제 한근택 변호사님 분량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빼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근택 변호사가 이어서 말씀해 저쪽도 주실까요? 한 다음에 하려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저부터 하면은 아니 천하람 지금 변호사님. 그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도 얘기하면은 그냥 토론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지금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맞냐? 이거는 상호간의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그냥 선동이에요. 약간 죽창갑니다, 그냥. 그 일본이랑 동해 근교에서 근데 팩트도 다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독도 근처에서 한 게 아니에요. 독도에서 185km 떨어져 있고 일본 그 근해 반경에서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보다 일본에서 더 가까워요. 이거 인데 왜 뭔 독도 앞입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남해상에서는 되게 많이 해왔어요. 남해상에서 뭐 하는 거는 괜찮고 동해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부산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저희 정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때 이게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랑 오노데라 메티스 해가지고 필리핀 클락에서 만나가지고 2017년에 이거 합의해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걸 가지고 왜 문제 제기합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동해상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영토 안도 아니고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데서 하는 거 가지고 갑자기 독도 앞에서 일본이랑 훈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이 지금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런 선동은 그냥 진짜 너무 질이 떨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한 거는 윤 정부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면서 이제 기존에 본인이 했던 사이다 화법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아니 그거 뭐 단시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일본을 어떻게 볼 거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항상 아시아 중국에 견제하는 1번이거든요. 마지노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이제 대잠 초계기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한 7배, 8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할 때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중국 잠수함이라든지 이거 잠수함 탐지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동해에서 한 건 당연히 이제 북한 잠수함에 대한 이제 초계 훈련일 텐데 이제 뭐 180km 강조하시는데 어쨌든 한 지점에서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면 이제 그게 어쨌든 이렇게 이게 주변에서 하는 것이지 처음에 뭐 150km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본을 우리가 같이 동맹으로 군사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2017년 할 때에도 그런 문제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이 같이 어쨌든 군사적인 동맹 관계에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대항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림이 있는 건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처음에 우리나라 진출했을 때도 청나라와의 어떤 관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동학농민 때 사실은 청나라 군대 들어오니까 조약에 의해서 우리도 들어간다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진출하는 방식은 항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견제할 때 일본이 하더라도 일본 군대가 우리 영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근처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위대가 독도 만약에 지금 180km라고 하지만 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독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없더라도 또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뭐 동맹, 군사훈련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고 한미일 동맹 관계 축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견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은 만약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주요 병창 기지라든지 병력의 진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죠. 간접 지원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 군수 지원하는 거랑 들어오는 건 다른 거죠. 그럼요. 네, 강릉에서의 그 낙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이 한미일 훈련 때문에 북한에서 또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긴장이 이제 점점 고조되는데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과 구상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이게 출근길 기자회견을 잘 들어보면 계속해서 동맹, 그러니까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보통은 한미 동맹이나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좀 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변국들과의 동맹이라고 해서 일본까지 염두에 두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약간 자유진영 전체와의 연대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뭐 그게 사실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진영의.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국민들의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일본이 또 반성 안 하고 막 이상한 소리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독도 진짜 인근 막 뭐 독도 영해안 막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일본이랑 군사훈련 하겠다 그러면 저부터도 당장 시위할 거예요. 뭐 정신 나갔냐, 우리 뭐 선거 다 포기한 거냐, 우리 뭐 이렇게 뭐 배알도 없냐,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제 권위주의 진영의 어떤 계속된 말도 안 되는 행각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사실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지도자감 그리고 대선 후보감이잖아요. 그런 분이 안보 문제, 군사 문제를 이런 식의 감정적인 선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죠. 이 부분 잘 잡혔다. 야, 독도 근해에서 한미일 군사 여러 가지 훈련을 했어? 야, 친일파. 민주당의 필살기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를 공격할 때 항상 친일 프레임에다 가둬요. 맞아.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랑 미사일을 고도화 정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이 어떠한 군사적인 동맹을 갖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야, 역시 가볍구나, 저급하구나 이런 평가를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안보 문제를 이러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택 변호사님. 윤석열 정부가 친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굴욕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뭐 하는지 저쪽에서는 안 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갔다 왔다 사진 한 장 달랑 남겨놓고 그쪽에서는 또 뭐 회담도 아니다 그냥 간담회다 이러고 있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런 한일회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잖아요. 쫓아가서 하고 태극기도 안 걸어놓고 하고 훈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요청할 수 있어요. 일본은 대잠초기 엄청 많거든요. 우리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잠수함 탐지할 때 일본 거 좀 빌려서 하면 된다. 미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일본도 우리도 북한하고 맞설 때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잠 초계기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북한 잠수함 우리 스스로 탐지해야지 미국, 일본 걸 빌려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애매하게 얘기하지만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과의 어쨌든 군사적인 동맹이라는 관계 해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미국에서의 그 한일 회담을 보면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업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문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도자라면 저 얘기하잖아요. 계속. 지도자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너희들은 극단적인 친일 행위를 하고 있어 라고 공격하는 것을 넘어선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본과 문제, 한미일 동맹 문제, 군사안보협력 문제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해야지 그냥 저런 식의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공격하는 그리고 게 좀 어느 문제가 정도 있다니까. 팩트가 맞게 공격을 해야죠. 극단적인 친일 행위가 뭐예요 이게. 아니, 지금 180km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도 막 이렇게 쟁점을 뒤섞으시는데, 저희 정부도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고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고 지금 미군을 중점으로 해서 한미일 그냥 군사협력 정도만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군사동맹을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 일본의 어떤 전격적인 뭐 입장 변화가 없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쟁점을 막 뒤섞어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 친일이다 뭐 프레임 씌우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일본이랑 관계 개선하려고 이런저런 거 많이 했어요, 시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협력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만약에 윤석열 정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그 당시에 그 수출 규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걸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한다든지 뭔가 이제 그 나왔으면 명분이 있어요. 일본은 하나도 배는 게 없어요. 지금 뭐 협상을 관계 중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출 규제에 대한 게 하나도 없이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고 와. 그거거든요. 우리 그냥 할 거 했어. 그럼 지소미 문제, 미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사실은 다 해결됐거든요, 이미. 다 해결됐는데도 본인들 잘못 인정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저는 외교적으로 어쨌든 그런 그런 취지에서 문제는 저는 이제 이 군사합동 훈련이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갈수록 이게 결국은 탄도미사일 뭐 북한에서 더 발사해서 한반도 동북아 긴장이 더 고조되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 문제 해결에 적절한 방안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고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래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치인이라는 거는 결국 일관성이 있느냐, 자기 진영 내에서도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느냐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취지로 갔을 때 비판을 했다 그러면 그래, 일관성 있네, 꾸준히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구나,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근데 정권 바뀌었다고 일관되게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 바꾸는 거는 B급 정치인이나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 말씀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두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가지 마세요. 왜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저도 뭐 아나운서님 그만두시면 같이 하차를. 왜들 그래 다 무슨 소리 하지 하는 마. 거야? 대체. 아, 근데 정말 네.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낯설게도 하고 하셨을 것 같아요. 허위로 앵커를 미국으로 1년 정도 특파원으로 이미 보내서 오셨어요. 그 댓글이 봤어요. 워싱턴 네. 특파원 뭐 허위로 뉴스 데스크로 기대합니다. 보내자 뭐 같은데? 이런 네. 댓글도 있고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따가운 지적도 댓글 보니까 해주셨는데 난리 났던데 보니까.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뭐 허위로 굳이 이렇게 아이, 자를 그래도 필요가 있나요? 허이로 방송 하나 더 아나운서가 만드시고. 지금 연차가 저랑 10여 년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제가 어떻게 선배를 감히 원래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흐르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명언이다 명언. 알겠습니다. 네, 뭐 기회가 되면은 또 불러주시리라 믿고요. 아,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허이로 아나운서와 함께 정치인싸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우 천하람 변호사, 장성철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